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도 영하 5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화재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겨울의 5번째 절기 소환입니다. 1년 중에 가장 춥다는 절기답게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안팎의 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따뜻한 옷차림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각종 산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건조경보까지 발효 중이고요. 여기에다가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1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3도가량 낮게 시작하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에는 울진이 6도, 포항과 경주, 영덕 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 정도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오전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울릉도 0도, 독도 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3도, 독도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는 당분간 높은 너울이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추위는 이어지겠고요. 뚜렷한 비 소식도 없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유럽연합이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핵폐기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원자력을 제외한 분류체계를 발표한 우리 정부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녹색 분류체계, 영어로는 그린 텍소노미로 어떤 에너지원이 친환경인지를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이 체계에 포함돼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되면 엄청난 규모의 세제 혜택과 투자를 받을 수 있어 에너지 산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 녹색 분류체계 초안에 원자력을 포함시켰습니다.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부지와 자금 등 계획을 갖추는 조건으로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분류하겠다는 겁니다. 독일 등 탈원전을 추진 중인 국가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회해야 한다고 했고, 오스트리아 정부는 소송까지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린피스는 성명을 내고 적절한 핵 폐기물 처리 방안을 찾지 못한 원자력을 포함시킨 이번 초안은 그린워싱 면허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용해결료를 제대로 처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원전을 가동하는 게 절대 환경에 안전하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EU에서도 회원국들이 똑같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는 원자력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환경단체들은 원자력은 친환경 에너지가 될 수 없다며 녹색 분류 체계가 재생에너지가 아닌 원자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기존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쓰여야지 기존의 모든 걸 다 지원을 받은 상태의 원전 산업을 그런 산업에 이런 자금을 쓰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환경부는 유럽연합의 논의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국내 사정을 고려해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어제 정오 기준 포항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명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포항시는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를 찾은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기존 감염자와 접촉한 1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주에서도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발생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1명이 확진돼 기존에 실시 중인 코호트 격리가 연장됐고 초등학생 1명이 확진돼 관련 학교 200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실시됐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멈추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한 지 3주째입니다. 확진자 수가 줄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점이 방역 당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특정 시설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로의 확산도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전인 지난해 12월 셋째 주 대구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158.7명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루 평균 128.6명으로 2주 사이 19%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61.4명에서
71.9명으로 17% 더 늘었습니다. 고령층에서 감염 1, 2주를 지나며 병세가 악화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확진 규모는 줄었지만 문제는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9개 시설을 통해 지금까지 4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표본 검사로 99명이 오미크론 감염으로 확인됐는데 나머지 확진자들도 역학적 연관성으로 모두 오미크론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델타 변이 대비 1.6배의 높은 전파력과 어린이집 등 미접종 대상자의 노출로 감염 확산이 가중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역당국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특성상 지역사회 전체로의 확산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가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전체 확진자 규모도 늘어날 거라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접종자 부분에 대한 그 감염 위험은 오미크론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또 미접종자의 위험성 또한 더 높아질 거고 빨리 그 영향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대구 84명, 경북 62명 등 사흘째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지만 거리두기 강화 속에서도 재확산 조짐을 보이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우리 미래가 발목 잡힌 곳이 있는데요. 바로 학교 현장입니다. 팬데믹 시대의 교육 격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면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바꾸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교육 불평등 직격탄을 맞았다는 건데요. 저소득층은 온라인 강의를 받기에도 환경이 좋지 않았고 사교육 시장에서도 홀대를 받았는데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대학생 멘토들이 나섰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울 방학에 들어간 한 중학교 빈 교실에 학생 2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이곳에 재학 중인 중학생이고 다른 한 명은 대학생 멘토 선생님입니다. 대학생이 매주 2번씩 학교를 찾아 1대1 또는 1대2로 학습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뒤 학교에서 원격과 등교 수업이 반복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부모나 조손가정, 저소득층 가정 등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 지역 대학생들이 이들을 돕기 위해 멘토로 나섰습니다. 대학생 멘토들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근로장학생들입니다. 저도 학생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생각해 보게 되니까 그 점에서도 좋은 것 같고 학생하고 친해지는 것도 즐겁고 같이 점점 만들어 나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대학생 멘토링은 2020년 대구에서 처음 시작돼 전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대구에서 코로나 대유행이 발생하자 대구시 교육청이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초중학생을 돕기 위해 시작한 겁니다. 학습 지원은 물론 개인 상담, 진로 상담도 병행하면서 청소년기 예민한 학생들에게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접근해서 이야기를 오래 들어줄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멘토 선생님이 와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해주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는다는 부분에서도 참 평안함을 느껴요. 1년 전부터는 고등학생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학생 104명과 고등학생 208명이 1대2로 온라인으로 만나 학습 지원과 대입 준비 상담을 합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심해진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대학생 멘토링이 코로나가 사라진 뒤에도 청소년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사이버 독도학교 사업을 전국화하는 등 독도 교육 과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 교육청은 전국 광역시도 16개 교육청과 연계해 국내 많은 학생들이 사이버 독도학교 프로그램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 교육청은 지난해 독도교육 강화 조례를 개정해 각급 학교에서 연간 10시간 이상 독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 3선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그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일을 계획해서 실천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도약하는 데 있어서는 임기를 3번 정도 해야 이뤄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중요한 것은 시민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올해 포항시정 슬로건을 희망특별시 포항으로 정하고 경제와 환경, 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주시 주식회사 현대기전 1,000만 원, 경주교회 500만 원, 울릉군 울릉주유소 100만 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 일동 100만 원, 경주시 상평농원 딸기 마이스터 박익환님 50만 원, 경주시 와읍시장 번영회 회원 일동 30만 원, 한국자유초연맹 안강여성회 20만 원, 울진군 도도테라피 최이선님 10만 원, 영덕군 영해면 버령일리 마을회 10만 원, 울릉군 북면 현포 박영수님 10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겨울의 5번째 절기 소환입니다. 1년 중에 가장 춥다는 절기답게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안팎의 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따뜻한 옷차림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각종 산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건조 경보까지 발효 중이고요. 여기에다가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1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3도가량 낮게 시작하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에는 울진이 6도, 포항과 경주, 영덕 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 정도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오전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울릉도 0도, 독도 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는 당분간 높은 너울이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추위는 이어지겠고요. 뚜렷한 비 소식도 없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